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제 목소리만 나오나요? 네. 아, 네, 지금 10시 정각에 여기 엄청 정확하게 시작하네요. 네. 아, 그럼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네, 부탁을 받았는데 열심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애터미를 하고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여전히 애터미 사업을 함께 부부 사업자로 진행하고 있는 양지선 샤론로즈 마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목소리가 원래 저음에다가 좀 굵은 편인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말하는 거라 목소리가 더 좀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아직 완벽한 성공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애터미에서의 성공자의 기준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로얄 리더스 클럽 이상으로 제 나름대로 잡고 있어요. 물론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안 되신 분들께서는 오토 판매사라는 그 어떤 명예 클럽 같은 거죠. 그곳에 입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 그 성공의 척도를 오토 판매사로 두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 길까지는 아직 저도 지금 이제 오토 판매사인데 여기까지는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훌륭한 목표를 달성을 한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로얄 리더스 클럽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저 자신을 이제 성공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당연히 성공 노하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실패했던 경험, 그런데 그 실패했던 경험에 대한 저의 반응이에요. 진짜 리더는요, 이 실패를 통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계속 역경을 딛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리더고, 이 실패에서 무너져서 그냥 자빠져서 누워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나고자죠. 그냥 실패자, 포기자, 뭐 여러 가지 말로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나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실패의 경험들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냥 지금도 그 과정을 그냥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애터미, 제가 사랑하는 애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막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걸러들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트레이닝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제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하기 이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애터미를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애터미를 시작한 사람은 없잖아요. 모두 우리에겐 지난 여름, 지난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시작하기 전에 입시미술학원 강사를 했어요. 제가 동양화 전공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 기독교인도 있을 수 있고 아니실 수 있는데 전 지금 크리스찬인데 저는 불교대학교를 나왔어요. 경북대학교라고 거기는 이제 조계종단 학교인데 그 학교에 이제 동양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그 과거는 진짜 그냥 급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막 휩싸여서 지나갔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전 미술을 별로 할 생각도 없었고 대학에 별로 진학할 생각도 없었고 제 꿈은 사실상 오로지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 꿈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특이한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망상 같은 거였을 수도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꿈이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학교에서 꿈을 적어서 내라고 하면 직업에 대한 이야기만 꿈처럼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왜 나는 가지고 싶은 직업이 딱히 없고 그냥 부자가 되는 게 꿈인데 어떤 직업을 자꾸 써서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강박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히 가지고 싶은 직업은 없고 하나의 직업을 꼽자면 큰 범위로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업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로또라도 맞아서 부자 돼도 좋고 그냥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부자 돼도 좋고 결론은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부자만 되면 됐어요. 그래서 진로를 결정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되고 싶은 거 뭐 이런 게 있었다기보단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그 길을 가려면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잘하는 게 딱 없었거든요.
저는 뭐든지 다 조금씩 잘해요. 그냥 한 50% 이상 못하는 게 별로 없어 내 생각에. 그건 자기 착각일 수 있어요. 뭐 이제 기준은 저한테 있으니까. 근데 저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딱히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등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막상 뭘 시키면 내가 못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이 재주를 다 쓸 데가 없어.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인서울에 가야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몰에서 놀아야 성공을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인서울에 들어갈 성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고3 때 급하게 찾아낸 방법이 동양화과는 조금 문턱이 낮다. 비교적 성적의 문턱이 낮아도 그림만 빡시게 그리면은 잘하면 입학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죽기 살기로 남들보다 2배에서 3배 집중 몰입을 해서 그렇게 대학을 들어갔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기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애터미를 하기 직전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생활을 이 미술 강사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근데 도저히 이 미술 강사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걸로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별별 구상을 다 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내가 미술학원 원장을 하면 될까? 사실 미술학원은 자본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인적 자본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냥 강사의 말빨과 강사의 손가락만 있으면은 그냥 책상 몇 개 갖다 놓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큰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가장 큰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원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점점 인구수가 줄어들고 점점 고령화가 되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제가 사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거의 1살 때.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그 시간에 부모님과 이제 떨어져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키워줬겠죠, 저를. 1살 때부터 혼자 자라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셨고, 이제 부모님께서 제가 독립할 나이가 돼서도 독립을 안 시켜주고, 이모네 가족과 함께 살게 했어요. 부모님이 이제 일본에서 사업을 하시고 홍콩에서도 사업을 하시고 이랬었는데 제가 그 덕분에 다른 나라는 많이 가보지 못했었지만 홍콩과 일본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여름, 겨울, 여름, 겨울은 그냥 외국에서 거의 그 외국이 아니라 홍콩과 일본에서 특정 국가지만 거기서 살다시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진짜로 눈으로 바로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일본의 고령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어가는 모습이 그 마을에서 보여요. 근데 지금 선민국장님한테 이거 돼 있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 모르겠네. 발표자. 내가 발표자 눌러보니까 선민국장님이 보여. 네, 알아서 해주세요. 네. 지금 제가 보이고 있나요? 목소리만 들리는 거 아니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선민국장님이 보여서 갑자기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네. 어, 그 어떤 그 요코하마의 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중심가를 가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제가 중학교 때 갔을 때는요. 젊은 나이대 20, 30대 사람들이 옷을 굉장히 꾸며입고 되게 젊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또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꾸며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 점점 동네가 노화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동네가 얼마만큼 노화했냐면 그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살 수 있는 가게들이 점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가게들로 막 바뀌어요. 신발 가게가 막 이제 구두 가게가 사라지고 옷 가게가 사라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군것질 한국으로 따지면은 진짜 막 떡볶이, 닭꼬치 막 이런 거를 많이 팔던 거리가 뭔가 할머니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음식점으로 바뀌고 동네가 조용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뉴스가 나오고 신문에서는 계속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충격적인 어떤 제가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기사를 보게 됐었는데 명문 대학교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대학교 있잖아요. 공주교대, 서울교대, 또 무슨 교대 이런 교육대학교를 나오고도 자격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티오가 나지 않아서 선생님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5년 이내에 아마 그 교대를 졸업하고 나서도 5년 이내에 아마 부임을 받지 못하면 그 자격이 사라진다라는 글을 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정확한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4년제 대학교를 나오면 그냥 누구나 다 석사 정도 하면은 그냥 무조건 교수님하고 불렀대요.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제가 양 씨잖아요. 그러면은 양 교수, 뭐 우리 사회자님처럼 뭐 김 교수 그냥 이렇게 뭐 신 교수 이렇게 불렀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교수들께 뻔하게 알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수 되려면 하늘의 별 따기고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미술학원 강사할 때쯤에는 어떤 게 이제 국룰 뭐 이런 거였냐면 유학을 갔다 오고 대한민국에서 한 번 더 해야 돼. 석사든 박사든. 그러니까 그 세월이 한 10년을 넘게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통 하면은 나이들이요. 39이 돼도요. 겸임 교수라는 거를 하던가 아니면 그것도 못하고 강사. 실은 강사인데 교수님 소리를 듣고 있는. 전혀 교수 아니죠, 사실은. 시간 강사에 불과하고 뭐 30만 원, 50만 원 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39살 대선배님들인 거예요. 36살 대선배님들.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미술학원 강사를 하면서 현실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죠. 그 현실 점검을 하면서 내가 몇 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미술학원을 차렸는데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선생이라는 걸 해도 예전에는 존경받던 나름의 뭐 직업일 수 있는 학교 교수님이나 선생님을 해도 미래 비전이 딱히 없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면서 아 이것도 좀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 부자가 되는 길을 찾았어요. 그런데 인터넷 서치를 해봤는데 맨날 무슨 부업만 나오는 거예요. 그 요즘에 여러분들은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뭐 부업 이래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돈 넣고 돈 먹기 있거든요. 무슨 뭐 골드팩, 뭐 무슨 브론즈팩 이렇게 해서 아마 팩 사는 걸 거예요. 그거 산 다음에 광고인 것처럼 올리고 부업인 것처럼 올려서 결국에는 돈을 얼만큼 넣는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전파시켜 나가는 방법. 근데 제가 그거를 봤었는데 그때 1년 동안 그거를 쳐다보면서 이게 진짜 돈이 되나 안 되나 계속 살펴봤는데 아무리 봐도 돈이 될 것 같지가 않아. 왜냐면 나는 진입비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진입비를 계속 받아야 돼. 근데 도저히 이게 뭔가 말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뭔가 이렇게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돈 되는 일을 찾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계속 찾아보려면은 인센티브, 그러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한 다른 대가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또 뭐가 나왔냐면은 그 전화 받는 일 있잖아요. 이렇게 텔레마케팅. 그래서 그것도 무슨 그때 당시에는 이거 뭐죠? 직업 찾는 사이트 있잖아요. 잡코리아 잡 많은데 그거 알바 천국 막 이런 거 같은 거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은 500보장, 700보장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지금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거 7시간 동안 전화 받으면 목이 쉴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건 내 운명이 아닌데.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이건 좀 아니다. 듣는 사람도 내 목소리를 듣고 결코 이렇게 설득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얼굴이랑 같이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 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찾는 일마다 알아보는 일마다 조금 저한테는 힘들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보험도 있었어요. 그 일 중에는. 근데 보험은 무형이잖아요. 근데 제가 안 보이는 이 무형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제가 보험에 많이 가입을 해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애터미의 핵심 가치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로 생각을 한 게 연금성 소득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제가 당시에 이수학원 일을 하면서 애터미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가입했었던 총 그 연금 보험의 액수가 월 250만 원을 납입하고 있었어요. 제가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월 250만 원을 납입을 하면서 목표가 뭐였냐면 제가 7억을 모으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꿈을 굉장히 크게 잡았죠. 어떻게 보면 현금 3억을 납입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7억을 모으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3억을 납입을 하려면 100만 원 납입하면 몇 년 걸리겠어요? 70개월 걸려봤자 얼마야? 7천만 원이잖아요. 어때요? 1,000만 원 납입해도 3억으로 따져야지. 1,000만 원씩 납입해도 30개월이어야지 3억이거든요. 답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뭐 이 3억이라는 연봉 2억의 가치도 지금 얼마만큼인지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올 텐데 어쨌든 현금 3억을 모으려면 죽기 살기로 저금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저는 주식에 대한 것도 몰랐고 어떤 다른 투자 방법도 몰랐고 정직하고 가장 빠르게 돈 모을 수 있는 건 제가 안 쓰고 모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 했잖아요. 저는 돈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돈을 쓰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안 쓰고 부자가 되려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 대가 지불을 하는 그 2년, 3년의 기간 동안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놀려 그러면은 얘네들은 맨날 뭐 신나게 곱창도 먹고 뭐 족발도 먹고 닭갈비도 먹고 하는데 저는 닭갈비를 먹을 때도 달달달달 떨어야 돼요. 11,000원짜리를 고르냐 13,000원짜리를 고르냐에 따라서도 그 2,000원 때문에 발발 떨어야 되고 또 제가 두통이 좀 자주 오는데 타이레놀을 저는 항상 상비약이에요. 지갑에 하나씩 넣고 다녀야 되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타이레놀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지갑이나 가방 속에 들어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타이레놀도 2, 3천 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30분 정도 걸렸어요. 친구들이랑 이제 헤어지려면. 그래서 제가 머리 아파. 그래서 약을 딱 찾는데 없으니까 친구들이 야, 약 국가, 야, 사 먹어. 이랬어요. 근데 제가 안 돼. 집에 가서 먹을 거야. 이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많이 부자 되세요. 이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실감을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약간 좀 친구들이 좀 또라이인 줄 알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저는 혹독하게 저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었고 원잡, 메인잡이 이제 미술학원 강사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는데 그 경험 속에서 저는 제 능력으로 부자가 되는 일을 찾지 못했었던 거예요. 진짜 아르바이트도 따지고 보면은 뭐 하루 하고 3일 하고 뭐 일주일 해본 거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하나 있어요. 사장님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너무 짜증났어요. 왜냐면 제가 성격이 좀 더러운가 봐요. 진짜 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예전 스폰서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너는 쥐뿔 가진 것도 없는데 자존심만 왜 이렇게 세냐? 하면서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저를 귀여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야망은 크잖아요. 꿈은 크게 키울 수 있잖아요.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뭐야. 왜 내가 월급날이 됐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 줘. 그리고 나는 분명히 5시간을 일했는데 사장님이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거는 10분 빼고 저거는 20분 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이건 네가 더 있고 싶어서 있었던 거지 이러면서 뭐 30분을 빼고 시간을 최대한 빼면서 시급 계산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마지막에 최종 그 시간을 다 더했을 때 1시간을 빼건 2시간을 빼건 3시간을 빼건 완전히 치사하게 그 치열하게 돈 계산을 하면서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사장님이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야 내가 사장 되면 저렇게는 안 하겠다. 제가 알바생이면서도 그걸 느꼈어요. 야 진짜 저거 뭐 그때 시급이 4천 몇백 원이었나? 뭐 5천 몇백 원 이랬잖아요. 야, 10,000원 더 벌어가지고 부자 되세요. 저도 그 생각했죠. 저렇게 알바생 등골 빨아먹어가지고 저거 부자 되겠어? 이 사람 밑에서 일하면 안 돼. 혼자 판단하면서. 또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했더니 그 직장 매니저. 그 매니저가 굉장히 그 언어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야한 농담? 그리고 되게 그 무슨 썰이라 그러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들한테 되게 서슴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또 심지어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떤 남자와 여자가 미혼인데 동거를 하면서 이제 어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화하는 걸 보니까 제가 수준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이라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 경험을 짧게 하면서 그 경험들 중에서는 제가 본받을 만한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상사나 어떤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도대체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직장은 없는 걸까? 아니면 나는 그런 사장님이 될 수 없나? 그런 오너가 될 수 없나? 그런 오너는 없나?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10년 동안 그 미술학원 일을 한 게 그 미술학원 선생님은 정말 능력이 없는 선생님이었지만 그나마 착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나마 착해서 저는 그 선생님 밑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나쁜 사장님 밑에서는 도저히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 나갔었는데 어느 날 저희 미술학원 선생님께서 그 제품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애터미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선생님께서 조금만 똑바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빨리 알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알아본 편이에요. 어느 날 저한테 백발의 노인이 초록색 칠판 앞에서 서 있는 동영상을 보내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영상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무슨 뭐지? 이러고 안 봤어요. 멘트 없어요. 그냥 그것만 왔어요. 어느 날 또 뭔가 영상이 띵하고 왔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 10년 전 뉴스 같은 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이 있었나? 무슨 뉴스가 있나? 근데 요즘 뉴스 아닌데? 이러고 이게 뭐지? 이러고 그냥 안 봤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이제 유튜브가 익숙한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유튜브를 눌러서 막 영상을 지금처럼 쉽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텍스트에 익숙하고 그냥 더 이렇게 사진에 익숙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영상을 보내니까 눌러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은 했어요. 뭔가를 보냈네? 이 선생님이?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같은 이제 미술학 강사인데 상담실로 저를 조용하게 부르더니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이러고 불러가지고는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살짝 하셨었던 이야기가 애터미 이야기였고 계보도 이야기였고 이제 후원수당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결론은 뭐냐면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게 설명을 했고요.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양주를 그리는데 저는 그 동그라미를 왜 그리는지도 모르겠고 양주를 왜 그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설명을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도 심지어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선생님 여기에요. 땡땡땡 사장님이 있는데요. 이 사장님은 너무 싸가지가 없어. 별로고요. 여기 무슨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착해. 나랑은 좀 말이 통해. 근데 여기 위에 팀장님이 있는데 얄미워. 이 사람은 얄미워서 좀 재수없는 그런 남자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앉혀놓고 동그라미를 그리더니 그 동그라미에다 대고 어떤 특정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싸가지 없다, 재수없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저를 앉혀놓고 그 얘기를 왜 하나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누구 밑에 누가 있고 막 있는데 어떤 아줌마 팀장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줌마 팀장님이 옛날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대저택에 살면서 정말 그 영화관처럼 이렇게 우퍼부터 막 이렇게 그 영화관 시설을 지하에 다 갖추고 정말 마당에 화초만 키우던 그런 부잣집 사모님이었는데 남편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정말 길에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애터미 오토판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200만 원 정도 버는 소득이 있어서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 말을 했는데 뭔가 그 멘트가 저한테는 되게 뇌리에 꽂혔었나 봐요. 그 부자였다는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사모님이라는 사람이 어? 200만 원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거의 정말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죽고 싶었었던 사람인데 그 소득이 없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온실속화초처럼 정말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밖으로 이렇게 나앉게 되는 상황에서 이분이 솔직히 말해서 살아남으려면 바닥부터 기어야 했겠지만 그게 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밑바닥 생활이. 그런데 200만 원이라는 소득이 굉장히 소중한 소득이었다라는 말은 그 계보도에서 설명했던 것과 다르게 약간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치약이랑 애담을 처음으로 써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써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좋다라는 건 느끼지 못했는데 잘 몰랐어요. 치약이 맛있는 거예요. 치약이 맛있고 투명한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별별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었다고 하는데 별별 뭐 그런 배움도 막 다 많이 가져봤었어요. 제가 진짜 유연성이 제로인데 요가 선생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요가 자격증도 땄었거든요. 근데 그 요가 자격증을 땄을 때 수련을 받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때 하루에 7시간씩 수련을 하니까 양치를 꼭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노란 치약을 딱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노란 치약이 보이는데 그 노란 치약이 제가 처음 보니까 어? 저거 뭔가 써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이 말한 이 애터미에 이 노란 치약이 있는 거여서 저건데? 저거 내가 예전에 좀 써보고 싶었던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기심을 가지고 써보니까 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투명하고 달고 맛있는 치약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호기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이 사실 저는 지금도 제일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공감을 잘 하는데 남 얘기 안 들으려고 그러고 호기심 가지지 않고 그냥 귀 닫고 있는 사람이 사실 저는 가장 답답했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애터미를 한 지 5년이 넘어서 6년이 돼가지고는 수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경험으로 이제 익숙해진 것뿐인데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나는 맨날 궁금하고 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면 그래? 이러고 궁금하고 돈 번다 그러면 그래?
이러고 궁금하고 뭘 했다 그러면 궁금한데 사람들은 안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으니까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격이 좀 안 좋다고. 답답해서 미칠 뻔했거든요. 제가 초창기에. 그래서 저는 초창기 사업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너무 재밌는 이 경험이 어, 다른 것들에도 호기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근데 궁금하면 뭐 해요, 젊은 사람들? 인터넷으로 서치를 했는데 그 네이버로 쳤더니 애터미 딱 검색하니까 애터미 구원파, 애터미 다단계, 뭐 애터미 뭐 땡땡땡 이래가지고 별 안 좋은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던가 말던가 원래 악플이라는 건 있기 마련이니까 저는 이제 본사 홈페이지로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서 마케팅 플랜을 보게 됐어요. 근데 마케팅 플랜을 눌렀더니 돈 버는 얘기 같은 게 써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리점인 줄 알고 이 애터미 대리점에 가보기 위해 장소를 서치하기 시작했고 알아보다 보니까 뭐 분당 제가 그때는 이제 분당 지역에서 오래 살았었고 분당에 그 이제 학원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선생님한테 살짝 얘기를 했더니 얘기 안 하면 전 다른 라인에 갈 뻔한 거죠. 대리점인 줄 알았으니까 센터를 찾아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알아봤는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식겁하면서 용인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을 왜 가냐고. 저는 그때 차도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대요. 거길 가야 된대요. 그래서 3번을 갈아타고 1시간을 걸려서 가야 되는 그 센터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저의 그 첫 센터, 처음 알게 되는 스폰서님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센터가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은 탈퇴 상태였고요. 죽을 때까지,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아이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저한테 전달을 하게 되었던 상황인 거고, 나중엔 이제 제 파트너로 들어오게 됐는데, 결론은 소비만 하다가 끝났어요. 소비만 하다 끝나고, 스폰서가 아닌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비전을 보게 된 것도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전을 보게 됐는데, 함께하는 사람들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도 그냥 일적으로 이렇게 서로 비즈니스 관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비즈니스 관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좋았던 점이 뭐냐면, 저는 기대는 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 대해서 수업처럼 센터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그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 문제가 있다 혹은 뭐 소비자들과 만날 때 이런 트러블 만들지 마라 여러 가지 그 명언 같은 엄청난 조언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저는 내가 만난 이 라인은 엔젤 라인이었어요. 엔젤 라인. 엔젤 라인이었고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 문제가 전혀 없고 너무 행복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진짜 막 꿈만 같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제가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말 그대로 제가 부자가 되고 싶고 제가 비전을 받고 제가 선택한 애텀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잘해줘야 될 필요도 없었고 포인트를 내려줄 이유도 없었고 사람을 내려줄 이유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사업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이 내려와. 그럼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포인트를 30만을 맞춰야 되는데 어느 날 해모임 15만 3천 PB가 떠 있어. 그러면 너무 행복해서 미치는 거죠. 그래서 막 와 감사해요 막 이러고 막 되게 좋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안에서의 트러블이 보이고 이 안에서의 싸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너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점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욕심, 그런 어떤 문제점, 그리고 태도에 대한 어떤 불량함. 근데 저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좋은 사장님,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면 일을 그만두지 않을 자신이 있었는데 박항일 회장님이라는 사람이랑 저는 누구 때문에 솔직히 비전을 더 많이 하면 김치봉 대표님이랑 변명호 박사님 강의를 뭘로 이렇게 그 변명호 박사님 영상이 딱 떴는데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그렇지만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이 순수하게 그 강의를 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바보 같을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 이 다단계 회사를 위해서 강의를 해줘? 개발자가? 연구자가? 과학자가? 근데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너무 귀엽다. 막 김치봉 대표님이
그 따라하지도 못하는 그 사투리.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장님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어떻게 비춰졌냐면 박한길 회장님이라는 사람이랑 김치봉 대표님이라는 사람이랑 변명호 박사님 또 물론 조성기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 영상도 봤었지만 이런 분들이 어 저런 분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일을 한다면 이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일 수밖에 없겠다. 진짜 착한 사람들이다. 내가 저 사람들을 보고는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회사의 비전을 보고 일을 했었던 거거든요. 저는 제품의 비전이나 어떤 다른 것보다 사실 그 착한 사람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봤던 건 돈이지만 돈과 마케팅 플랜 때문에 비전을 봤지만 결국에는 1년이고 2년이고 정말 저한테 막말하고 나쁜 말하는 그런 주변인들, 소비자들 바깥 세상은 위험하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따뜻한 세상? 뭔가 이런 느낌 여러분들 아세요? 방공호 같은 느낌? 밖에서 막 울면서 들어왔는데 이 안은 따뜻한 그 느낌 때문에 저는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저한테 잘해주는 것 같고 내 친구들이 나를 위한 상담을 해주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 같고 이랬는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들이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나의 성장을 돕고 변화를 돕고 성공을 하는데 막말을 할지언정 가슴이 아프게 훈계를 할지언정 그게 더 진실된 언어이고 그게 더 진실된 마음이지 그냥 맞아 맞아 지선아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세상에 더 물들게 찌들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체험케 해주는 그 친구들이 나의 진정한 친구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애터미를 하게 되면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초창기에 정말 치사하게 제품 하나 안 써주고 회원가입 하나 안 해주고 지금까지 안 써주는 친구들을 정리하게 해준 게 너무 애터미에 감사해요. 저는 그들을 지금 만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며칠 전에도 소영국장님 여기 웃고 계신데 영리더스 클럽 활동에서 만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공감을 하더라고요. 공감해주는 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하면서 초창기 친구들이 이래요. 지선아 너 그러다가 친구들 다 떠나 이랬는데 속으로는 진짜 짜증난다. 니들 안 만나도 돼. 그래. 그냥 너네는 계속 이렇게 살고 나는 애터미 안에서 부자 되고 애터미 통해서 좋은 사람들 만날래. 이런 결심을 하게 해준 거에 대해서 솔직히 더 감사해요. 왜냐면 지금 4,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결혼하면서 또 많이 정리됐거든요. 근데 선배 유부녀들께서 선배 주부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혼하면 많이 정리된다. 어차피 지금 친구들 안 만나니까 그렇게 뭐 의미 두지 마. 이런 말들을 할 때는 되게 나쁜 말로 들렸어요. 왜 나의 소중한 이 동창들을 다 친구로 생각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나의 소중한 친구들을 왜 다 이렇게 떠나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할까? 그랬는데 아, 다 지나고 나면은 역시 선배님들의 그 말씀은 맞는 말이 반이 넘어요.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쪼르륵 들어갈 땐 쪼르륵 들어가도 나올 땐 귀품 있게 우아하게 나와야 된다고 옛날 말 틀린 것도 있다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 경험에 의해서 우러나오는 말들은 정말 맞는 말씀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옆집 아줌마 내 성공을 위해서 옆집 아줌마 나의 옛날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진짜 이제는 너무 이해가 가요. 초창기에는 그 말이 조금 어렵게 들렸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책을 이렇게 좀 사서 읽었어요. 성공학, 인문학 이런 거. 인문학이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부자 되는 방법이나 어떤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 있는 책들이 이제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두 권을 읽었었는데 그런 책들을 읽을 때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선아 그런 책 너무 많이 읽지 마. 그거 한두 권 읽으면 다 똑같아. 그거 읽어봐서 별로 도움 안 된대. 안 된 대는 또 뭐예요? 어디서 들은 얘기를 근거 없이 저한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때는 그래? 이랬는데 그런가? 왜 성공학책 많이 읽으면 안 되지? 그런가? 이렇게 하고 휩쓸릴 뻔했죠.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건 굉장히 공포의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G드래곤이랑 동갑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쟤는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대. 나는 뭐 하고 있다. 저희 엄마가 그래요. 요즘에. 아, 내가 영웅이 같은 아들을 낳았어야 되는데 넌 뭐 하냐? 저희 엄마가 그래요. 물론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지만 저희 엄마도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막 화끈하게 한다 그래야 되나? 화끈한 게 아닌데 어쨌든 뭐 영훈이 얘기하고 또 뭐 누구지? 영탁이. 저희 남편이 살짝 영탁이 좀 닮긴 했는데 영탁이 닮았다고 유명한 목장 누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닮았잖아 막 이래요 제가. 근데
영탁이랑 영웅이는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대한민국에서 BTS 다음으로 쟤네가 성공했어 막 이래요. 어쨌든 GD는 저렇게 돈을 버는데 난 뭐 하고 있나 이러면서 막 절망에 빠져서 막 있을 때 내가 저런 애들이랑 결혼할 수도 있어 막 이랬어요. 내가 저런 남자친구를 사귈 수도 있어. 내가 저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야, 내가 저렇게 유명해질지 어떻게 알아? 이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지선아 꿈깨. 그런 일은 없어. 그래서 내가 왜 안 돼? 야, 연예인들도 평민 사겨. 다 평범한 사람들 만나. 팬클럽에서도 만나. 왜 안 돼? 그 친구들이 안 돼.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다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 이런 악마의 이야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안 되는 이야기. 근데 애터미를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공을 하려면 부자가 될 생각을 해라. 부자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부자가 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다. 저는 진짜 듣자마자 회장님 이야기가 제 가슴에 뚫어뻥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막 그리고 저는 소리 지르면서 혼내는 강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착한 강의보다 사실 제가 나중에 로얄 리더스 클럽까지도 좀 약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크라운 클럽이나 임페리얼 가면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소리 지르고 싶다. 속 진짜 시원하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겸손보다 더 겸손보다 더 꿇어야 되는 아직 밑바닥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못해요. 저는 지금도 나가면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자존심 같은 거 집에 냉장고에 집어넣고 보관하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진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시는 그 성공자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속이 통쾌한지 몰라요. 저를 막 이 가슴을 뚫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조상영 총장님 초창기에 막 그 사투리로 엄청 빠르게 말하는데 그 막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 강의가 왜 이렇게 좋던지. 또 이혜정 임페리얼이 그 묵직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왜 이렇게 좋던지. 그리고 주진환 총장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와서 칼로 찌르려고 그러냐고. 애터미 하는데 너 죽이려는 사람 있네요. 누가 와서 너 애터미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애터미가 위험한데 뭐가 힘드냐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왜 이렇게 비전이 되는지. 제가 가슴에 비수를 꽂힌 것 같아서 막 울면서 집에 들어오고 친구들이 자존심 상하는 말하고 막 참 가지가지 한다 이런 표현을 한 친구도 있었는데 제품을 전달해 준다고 했더니 지선아 그거 우리 집 문고리 앞에다가 좀 걸어주고 가면 안 돼? 근데 이런 말들이 되게 자존심 상하게 했을 때는 비수를 꽂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성공자들이 저를 치유해 주더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되게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스폰서의 그 잔소리 같은 게 혹은 성공자의 말들이 약간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게 저를 치유하고 있었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힘들어지고 막 사업이 하기 싫어지고 막 이랬을 때도 결국에는 저를 치유했었던 거는 그 성공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실패라는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상처라는 거를 받으면서 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도구가 결국에는 시스템이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에 지금 참여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배우는 시간이 사실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고 이렇게 파트너들과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팀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국장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얼마나 그런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을 경험 혹은 파트너들이 겪을 경험인데 그거를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겪어봤었던 것들도 있지만 겪어보지 않았던 거를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사실 저희가 위로받는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강의를 통해서. 근데 저는 신정임 총장님께서 예전에 그 소금을 맞았었다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실제로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여기가 막 턱턱 메이면서 막 코가 팍 막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경험을 하고도 저 자리까지 가셨다라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부자들을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까 전에도 회장님이 그 잠깐 강의하신 영상이 나왔는데 부자 중에도 착한 부자 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조금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공감을 하는 바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뒤에 보이는 책이 많은데 이거 다 결혼하면서 가져온 책들도 몇 권 있지만
2, 3년 동안 모은 책들이에요. 아직 안 읽은 게 반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저는 계속 배우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성공을 할 수 있는 100% 자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솔직히 3년 만에 리더스 클럽을 들어가고 로얄 리더스 클럽을 들어간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과거의 경험이 있었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성공자의 그런 자질이나 어떤 이런 영업적인 스킬이 초창기에 그 오토 판매사까지 가는 길이 초반에 조금 빠를 수 있었던 어떤 계기들이 있었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피나는 노력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압축으로 우리가 시간을 되게 잘 써야 되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사실 이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열심히만 하면 뭐 한심이 된다고 진짜 그냥 열심히 바보처럼 일했다가 정말 그냥 시간만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치를 내신 분들은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시간의 압축을 굉장히 잘 하셔서 몰입해서 집중을 하셨던가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서 결국엔 성공을 한 건데 저는 지금 아직 완벽한 성공자가 아닌 이유가 뭐겠어요? 그 과정 중에서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우고 듣는 거에 대해서 그 사업자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잘하는 방법이랑 노하우를 배우는 건요. 어차피 계속 배워나가야 되고 내가 체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우리가 머리 공부, 몸 공부, 또 마음 공부 이야기 많이 하는데 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마음 공부도 안 되거든요. 머리로 듣고 배우는 거 세미나 시간에 아무리 앉아 있다고 해도 나가서 몸 공부하지 않으면 실패해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마음 공부가 되지 않아요. 제가 사실 애터미 시작하기 전까지는 저는 실패의 경험을 사실 많이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나 어떤 이런 자신감이 굉장히 하늘을 찌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자칫 잘못했으면 이렇게 성공자가 됐더라면, 만약에 제가 정말 운이 좋아서 좌우에 초특급 대발이라고 하는 그런 초특급 리더가 나와서 우리 이더구 임페리얼 같은 분들이 만약에 제 좌우에 양옆에 날개로 착착착 달렸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저는 죽을 때까지 교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은 저와 같은 평범한 사장님들과 리더가 되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애터미를 통해서 점점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내가 목표를 한 게 있으면 개인의 노력이었어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제가 2번, 3번을 넘게 읽고 그거를 형제라인들과도 함께 파트너들과도 함께 이제 이렇게 함께 읽고 이제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저는 너무 많이 배운 게 뭐냐면 그 리더의 성품이라는 것과 성격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어, 되게 많이 배우게 됐어요. 우리가 외부 캐릭터 있잖아요. 이 외부 캐릭터를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거는 의상,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자세나 태도가 가장 먼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거는 바로 연습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내가 그냥 생각만 하면 바꿀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외적인 캐릭터거든요. 이미지. 이거는 진짜 내가 사업가 이미지로 변신하고 싶다. 난 총장처럼 보이고 싶다. 이러면은 딱 총장처럼 입으면 돼요. 여러분 총장 이미지 뭔지 아시잖아요. 그 특유의 어떤 자켓. 그 자켓과 스커트만 입어도 머리만 조금 뽕 세워도 여러분들은 바로 총장으로 변신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임페리얼이 되려면 조금 임페리얼처럼 보이긴 힘들더라고요. 아, 그거는 진짜 성공자가 돼봐야 그렇게 나오나 봐요. 그런데 이 내적인 성품, 이 내가 말하는 어떤 모습이나 내가 파트너들과 상담을 하면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말 내적 어떤 성품은 서서히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써 있는데 제가 애터미를 하기 이전에는 개인의 승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인 부분에서까지만 목표를 가지고 달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꼭 이 강의가 끝나면 제가 PT를 준비를 해오지 않아서 그런데 꼭 한번 검색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개인의 승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개인의 승리까지는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개인의 승리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표 달성을 하고, 목표 설정을 하고,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목표, 개인의 능력까지 가지신 분들은 개인의 승리까지는 가져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못 가진 게 뭐였냐면 팀, 우리, 함께, 타인과 나의 관계의 승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대인 관계의 승리.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완벽한 성공자가 되면 스폰서 파트너 간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좋은 그 관계십을, 스폰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게 뭐예요? 900명 이상의 세일즈 마스터를 하위에 두고 있는 우리 임페리얼 마스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인관계의 승리를 가지신 분들이죠. 총장님들도 마찬가지세요. 본부장님들도 마찬가지이시고 그분들은 벌써 조직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쉽게 풀자면 뭐냐면 개인의 목표로는 우리가 달성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나의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성품과도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그닥 상관없어요. 나 혼자만 열심히 하고 나 혼자만 빡시게 하면은 이룰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근데 제가 과거에 했었던 일들은 그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대학에 들어가? 그래?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한번 시간 써보자. 나 혼자만의 시간을 쓰고 나 혼자만 노력하면 되는 일이었던 거죠. 오케이. 자격증 따? 그래? 죽기 살기로 공부해. 자격증 따. 이런 식으로 몇 점 넘어야 돼? 어떤 자격증? 그거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해. 따. 그쵸? 다 개인의 목표의 승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파트너들과의 관계에서 이 대인 관계에서 승리를 가져오고 진정한 의미의 성공자가 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관계를 잘 맺고 이거를 계속 실패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일이 애텀이라는 걸 제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나 혼자 뭐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파트너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나.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의지나 목표가 없는 파트너들의 그 목표를 끌어올려주는 일,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몇십만 원만 벌면 되지 뭐 그냥 나 제품 그냥 천천히 쓸게 이렇게 말하는 그냥 소비자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나. 또 판매사인데 팀장을 가려고 목표 설정을 하지 않는 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끌어올려야 하나. 이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리더로서 아직은 조금 어떤 파워가 부족하다던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던가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성공을 못하면 애터미가 아니죠. 나라는 사람은 항상 이 노력을 해나가야 되고 변화를 계속 변화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건 이 애터미 보상 플랜에서 우리 계보도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제가 왜 태도와 변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내 밑에 이더고 임페리얼 같은 사람이 나올 거라는 기대 하나로 우리가 그 시간을 막 보내고 그냥 대충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충 하고 있으면 사실 그 기회조차 오지 않거든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모자랄지언정 잡을 수는 있는데 우리 스폰서와 연결을 시켜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눈치라고 있어야 돼. 우리가 5, 6년 사업을 진행하고 3, 4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촉이 오냐면 이 사람 좀 괜찮다. 이 사람 뭔가 할 것 같다. 이분은 정말 사업자로 정말 사업가로서의 능력이 있다. 이런 촉이 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나의 스폰서와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우리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눈치와 그런 어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그런 것들을 그런 능력을 키우려면 그것도 결국엔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 파트너와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이런 눈치도 생기지. 초창기 어때요 우리? ABC 명단 중에서 내가 도와야 될 사람 계속 리크루팅하고 있어요. 너무 착해서. C 명단. 내 주변에서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찾으면서 계속 성공하겠다고 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걸 깨달아요? A 명단, 나보다 잘난 사람, 내가 다가갈 때 진짜 달달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신발 한 짝 벗어놓고 도망 나와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도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용기가 생겨야, 쇼더 플랜을 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쇼더 플랜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야지만 그런 사람을 리크루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사장님, 애터미 사업 진짜 이거 비전 있는 사업이고요. 진짜 이거 2, 300만 원 버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죽을 때까지 진짜 5천만 원 벌 수 있는, 매달 5천만 원 벌 수 있는 사업이고 이거 진짜 상속 가능한 일이에요. 사장님 같은 분이 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정말 잘 나가는 사업가 앞에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야 진짜 진짜 찐 애터미인이 되는 거거든요. 초창기에는 어때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러 가기 무서우니까 만만한 친구들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심장이 막 벌렁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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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가지고 막 심지어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만 만나도 가슴이 두근거려. 이 사람 한 달에 3천만 원 버는 사람인데 월 매출 이 사람한테 애터미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들어줄까? 이런 두려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또 지금도 그런 두려움을 가진 파트너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리더들이 우리는 장점을 가지고 1%의 능력이 모여서 100%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점만 보면 된다. 여러분 못나도 돼요. 능력 없어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리더들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한다. 이렇게 빡세게 막 외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 들으면은 막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쪼그라들어 내가. 막 나는 안 되는 걸까? 나는 그런 능력자가 안 되는데 막 이랬다가 또 갑자기 막 요때는 위로받고 막 요때는 힘들고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이야기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진짜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성현 박사님께서 예전에 진짜 명확하게 명쾌하게 그 답을 주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뇌리에 꽂혔던 게 최소율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이 물통 있죠. 물을 담을 수 있는 높이.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높이와 그런 것들은 가장 낮게 그 찢어져 있는 부분까지만 가장 낮은 부분까지만 그 통에 담긴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진 결점이 어떤 한 부분의 결점이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면 그 결점 때문에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8가지 그 성공의 뭐 8단계도 있고 또 A코어도 있고 우리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나 여러 가지 행동 지침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중에서 내가 한 가지라도 진짜 심각한 결함을 가진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엄청 잘하지는 못해도 돼. 왜냐면은 우리가 다 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애터미가 비전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다 잘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쇼더 플랜을 아예 안 해. 그냥 맨날 입 다물고 그냥 맨날 누구를 만날 때도 막 스폰서만 불러. 나는 말도 못하고. 그런데 스폰서가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첫 대면이야. 애터미에 대해서 처음 듣는 거야. 그거 절대 연결 안 되거든요. 내가 파트너들한테 어느 정도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어느 정도 제품을 한두 개라도 써보게 했었고 어떠한 계기라도 마련해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쇼더 플랜은 3초짜리도 있다고 해요. 3초짜리 쇼더 플랜 아세요, 여러분들? 가장 빨리 애터미에 대해서 소개하는 방법. 3초도 아니에요. 사실 1초예요. 싸고 좋아 써봐. 이게 세상에서 가장 짧은 쇼더 플랜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싸고 좋아 써봐. 이 말만 하고 다니라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일 짧은 쇼더 플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라도 있다면 3초, 10초, 20초, 30초짜리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야, 애터미 물티슈라도 얘기해봐. 뭐 고등어라도 얘기해볼 수 있어 우리가. 야, 애터미 고등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한 달 뒤에 먹어도 진짜 똑같이 맛있어. 너무너무 신선한 고등어고 이거 뼈 발라서 먹지 않아도 되고 냄새도 뭐 그거 하면서 막 힘들게 이렇게 안 해도 돼. 편해. 이렇게 그냥 허접하게 그냥 어떤 효능 효과로만 뭐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만 얘기해도 이게 이야기인데 가끔은 그런 이야기도 소비자들에게 3번 이상 만남을 통해서 하지 않은 상태로 스폰서님 저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얘기해 주세요 이러고 갔더니만 이 사람이 애터미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 나를 통해 처음 들어. 그냥 그날 저는 시간 버리고 망하고 온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결함, 그러니까 나의 치명적인 결함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치명적 결함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그거를 고쳐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초대. 일은 너무 잘하는데 초대를 죽어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줌으로의 초대, 줌으로 제발 초대하라 그러면 이거 줌 들어오는 거 어려워. 못 들어와. 내 주변 사람들 나이 많아서 못 들어와. 이러신 분들. 혹은 센터로 초대하려고 그래요. 시간 없어. 시간이 없는데 그래요. 못 오실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 없는데 지금 모시고 오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데 언제 시간이 되냐고 물어봐서 시간이 있을 때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답은 간단해요. 어, 지금 돈 많아. 지금 돈 많은 사람들도 애터미 한단 말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연금성 소득을 위해서,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더 큰 배품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유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애터미를 전하는 거지. 이거를 지금 안 돼.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라는 것도 예를 들면 나는 모든 부분을 다 잘하는데 초대가 약해. 이게 치명적 결함이 되면 본인의 성장에 좀 많이 이제 저조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나의 치명적 결함은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저는 뭐든지 애터미는 30% 이상만 하고 있어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능력치를 그 능력치가 다른 부분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성공의 8단계와 A코어에서 찾아요. 저는 A코어에서 30% 이상만 할 줄 알아도 우리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애터미 마케팅 플랜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태도에 대해서는, 나의 사업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리더로서 자질을 갖춰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키고 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성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성공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 어차피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이 뭘 한지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과거와 여러분들의 행실을 주변 사람들이 가장 잘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성공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과거에 물론 여기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셨던 분들을 인정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과거에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이라기보단 그냥 함께 그냥 묻어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변화해 있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따라서 이 애텀이라는 어떤 좋은 도구를 잡기 위해서 이곳으로 들어와 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키워드는 방방곡곡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지만 실패는 어차피 계속 해야지 그냥 성공을 위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패 그냥 계속 해야 된다.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뛰어넘어야 하는 거다. 그냥 그런 거다. 그냥 그런 거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이 경험을 통해서 계속 변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제가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저 혼자 돈 벌자고 그냥 하는 돈 때문에 그냥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게 됐어요. 돈이 중요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너무 많은 가치가 있고 너무 많이 행복한 것들이 있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이런 어떤 애터미 마을에 살아가고 있는 느낌? 방공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 세상은 되게 위험해. 언제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릴지 모르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이 애터미라는 거는 나만 잘하면 돼. 애터미가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사람들의 강의를 통해서도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사업자뿐만 아니고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들으면서 가는데 저는 애터미가 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만 그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하고 또 이 유통에서 어떤 일정주의를 외치는 요즘 세상에서 하나만 살아남는다고 한다면은 유통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회장님이나 어떤 본사의 이런 어떤 능력도 애터미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런 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아도 회사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나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 변화해 나가자라는 거를 끝도 없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시간이 딱 1시간이 되어서 시간을 더 이상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고, 저도 솔직히 진짜 빨리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더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저도 변화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줌 미팅에서 모인 이 모습보다 진짜 더 멋진 모습으로 세미나장에서 승급 스피치 하면서 진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본부장 못 가고 있는지 이 몇 년의 세월인지 정말 묵은지라고, 우리 묵은 국장들이라고 지금 저희 스폰서님들께서 빨리 가라. 제발 가라 이러는데 저도 그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직 나의 직급보다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저를 통해서 또 위로받으실 수 있었다면 위로받으시고 그렇다고 나태하게 안주하지는 말아주시고 함께 노력해 나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